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이스라엘 상황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새로운 임기가 5월 7일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기 불과 지금 며칠 전에 러시아 전국이 아주 회오리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군령, 이 군사 부분을 다 장악하고 있는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또 그 반대로 푸틴 이후에 차기 대권 주자로 손꼽히고 있는 이 쇼이구 장관, 그 반대로 또 NSC 수장, 그리고 FSB 수장 등이 이 쇼이구를 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쇼이구의 한쪽 팔이었던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언젠가부터 안 보이는데 또 쇼이구의 한쪽 팔인 이 돈을 다 가지고 있는 국방부의 돈을 다 가지고 있는 예산 담당 차관 이바노프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패입니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반역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쇼이구를 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는데 이 쇼이구가 가만히 있을 것이냐라는 이 분석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 전국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황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104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를 했고 전차는 13대 격파, 장갑차 14대 격파, 차량 57대 격파, 특수장비 2대 격파, 야포 28문 격파, 무인항공기 10대 격추, 미사일 한발 요격 등의 전과가 있다라고 밝혔고 우크라이나군은 104회의 교전을 했는데 전선 상황이 매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이 지원한 물자 초도분이 벌써 폴란드 국경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반입 중이다라고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이번 주 초에 내가 이거 가결시킬 거니까 유럽 주둔 육군 치장물자들 다 준비 세팅 다 해놔 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벌써 지금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고 있다. 설명은 그저께 했는데요. 라는 거고 그 내용들을 보면 스페로 대공미사일, 사이드와인더 대공미사일 뭐 이렇게가 들어가는데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나삼스 등의 지대공 미사일의 탄약으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도 들어가고요. 보병 및 중화기용 탄약도 들어가고 하이마스 투발 추가 탄약.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GMLRS탄 또 에이테킴스 미사일 이런 것들이 아니겠나 싶고요. 155mm 고폭탄 그리고 DPICM 탄약. 그러니까 이중 목적 고폭탄이죠. 자탄 쏟아지는 거. 그리고 105mm 포탄. 그리고 60mm 박격포 포탄. 그리고 M2A2 브래들리 보병 전투장갑차, M랩 지뢰방어 장갑차, 그리고 험비 등 차량 일체가 들어가고 또 물류 지원용 차량 들어가고요. 소형 기동 전술 차량, 토우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항공기용 정밀 탄약, 폭탄이 되겠죠. 그리고 비행장 지원 장비가 들어가고 대전차 지뢰, 그리고 크레모어 들어가고요. 통로 개척용 폭파 장비, 뭐 미클릭 이런 거 들어가겠죠. 그리고 조종사들이 쓰는 나이트 비전 들어가고요. 교육 훈련 및 각종 스페어 파츠 즉 부품들이 들어간다라는 건데 이게 10억 달러 규모의 무기 지원 패키지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폴란드를 통해서 이미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서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에이테킴스 블락 1A 그러니까 300km 날아가는 바로 그 미사일이죠. 그게 3월 달부터 우크라이나에 공급됐다라고 이야기하니 또 야권에서는 야 그건 협정 위반 아니야. 그거 어떻게 그걸 벌써 줬냐. 지금 이제 가결했는데 라고 하니 백악관에서는 아니 그때 북한제 미사일 마구 가져와서 때리는데 여기도 방역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좀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국방부 산하, 미국 국방부 산하 연합 국방지원사무소를 개설했고 여기에 미국이 한 70명 정도의 참관단을 보내서 우크라이나에 이 무기 체계들 지원하는 거 그게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분배될 수 있도록 총괄한다라는 건데 이거 뭐 우크라이나가 떼먹나 안 떼먹나 그거 보겠다는 거죠. 이미 우크라이나가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떼먹었다라는 증언들이 마구마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이 직접 가서 직접 나눠주겠다. 또 나눠주는 거 제대로 가는지 우리 현장에 체크하겠다. 이거 아니겠냐라는 거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6월 스위스에서 열리는 평화정상회의를 방해하려 한다라고 하는데
뭐 여기에 당연히 러시아는 참석 대상이 아니고요. 여러 국가들이 모여서 야 이거 빨리 평화 하게 러시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뭐 그런 정상회의니까 러시아가 자기네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들을 동원해서 방해한다라는 거고요. 하르키우 시장은 저기 내일 이 하르키우 시내에 정밀 유도 폭탄 15발씩 정도를 투발하고 있다. 이거 군은 왜 이거 좀 안 막아주냐라는 건데 포탄을 또 어떻게 항공폭탄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이거는 할 수가 없죠. 폴란드는 국내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 청년을 군 복무 위해서 귀국하는 걸 도울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개전되니까 조국을 지킬 거야 하고 남아 있었던 우크라이나 젊은이들도 많았지만 도망간 젊은이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한 70만 명 이상이 우크라이나를 떠나서 유럽으로 도망갔는데 그중에 지금 이 폴란드에 군복무 대상 되는 그 청년층 연령들이 폴란드에만 68만 명이 있다고 그래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병력이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폴란드에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 청년들의 군복무를 돕기 위한 이 귀국을 도울 것이다. 그 말은 뭐냐? 잡아서 보내주겠다 이 말이 되겠죠. 빨리 잡아서 보내주기 바랍니다. 러시아는 드론 방지용 그물을 장착한 오토바이를 전선에 투입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와 이거 보시면요 동영상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오토바이 이 오프로드용 오토바이가 있는데 그 뒤에 그물이 있어요. 아마 지금 요즘 러시아군이 이렇게 돌격하는데 오토바이도 쓰고 하죠. 여기인데 앞으로는 자기 눈에 보이죠. 그리고 옆으로도 이렇게 보면 보이는데 뒤는 안 보이죠. 그래서 뒤에서 그냥 드론이 때릴까봐 뒤에 이렇게 그물을 장착하고 다니는 이런 오토바이가 등장했다. 정말 참 이 드론이 무섭기는 무서운가 봅니다. 뭐 저라도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차시브야르, 그러니까 바흐무트 서쪽이죠. 여기에 지원 장비들, 지금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이 지원 장비 우선적으로 이 지역에 배치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차시브야르 지역에 쑥 뒤로 밀렸는데 여기도 사실은 67여단이 있었는데 그 67여단이 붕괴됐다고 합니다. 장비, 인력 없으니까 붕괴되죠. 여기에 제일 먼저 보내줘서 차시브야르가 이 함락되지 않도록 지키겠다라는 거고 또 이 러시아는 이 아우디우카 서쪽이죠. 오체르티네 방면에 추가 진격을 했는데 우크라이나는 여기에 100여 단, 영토방위여단 100여 단을 증원했다. 자, 어제는 이렇게 좀 좁게 송곳형으로 나와 있었는데 오늘은 여기다가 추가로 뭔가가 더 생겼습니다. 즉 러시아군이 확장했다 이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제100 영토방위여단 추가했고 우크라이나군이 여기 47기와여단 보내서 이거 막으려고 했는데 지금 미국으로부터 브래들리 보병 전투장갑차 들어오죠. 그래서 브래들리는 47여단이 썼어요. 그래서 47여단 뒤로 빼서 브래들리 주는 그래서 재편성하는 용도로 뒤로 빼고 23기가와여단 보내고 그리고는 제100 영토 방위여단을 여기 보내서 막아낸다라는 건데 이렇게 계속 확장하면 이거 다시 회복하기 힘들 텐데 걱정입니다. 자, 이스라엘 상황 보면요. 역시 이 중부 가자 그리고 노스 가자 지역에 많은 폭격과 시가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 산지구 역시 전투 벌어지고 있고요. 또 여기 레바논 국경 지역 헤즈볼라 장악 지역이죠. 여기도 많은 폭격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군의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사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군은 라파 진입작전 준비 완료했는데 최종 명령 대기 중이다. 언제든지 명령만 내리면 들어간다 라고 하고요. 이 라파 작전은 3주는 일단 이 민간인들 대피시키는 작전, 그 다음에 6주를 이제 이 하마스 소탕 작전인데 그 전에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게 인질 구출 작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인질이 별로 안 나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레비 총참모장과 바르 신베트 국장이 카이로를 방문했어요. 이집트와 라파 작전 최종 조율하러 갔는데 이 사람이 신베트 국장, 이 사람이 이제 총참모장이죠. 그래서 라파가 이스라엘하고 이집트하고 국경을 하고 있는 그 지역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토끼머리 확 들어가면 이집트 쪽으로 뛰쳐나가는 자들이 있으면 그거 좀 잡아달라. 그래서 시나이 반도 쪽으로 확 퍼지지 않도록 딱 잡아달라.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네요. 예루살렘에서는 인질협상 촉구 시위를 하다가
강제 진압을 하는 중에 시위대가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안타깝죠. 하마스는 신화라는 건재하다. 지상에 지금 나왔다. 이제 지하에 숨어 있는 거 아니다. 지상으로 나와서 전사들 격려하고 있다. 그래서 니들은 뭐 지금까지 하는 거 다 그냥 헛소리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루살렘 포스트가 하마스가 그렇게 주장한다 라고 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이 사람 보면 정말 참 이 정상인처럼 안 생겼죠. 아우, 무섭게 생겼습니다. 눈 보세요. 어우, 예. 그리고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공격에 3배의 보복으로 맞설 것이다 라고 위협했는데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건지는 밝히지 못합니다. 자, 후티는 미국 국적 선박에 대함 탄도미사일 한 발을 쐈어요. 미국은 그걸 미사일로 요격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경찰은 파리에 폭탄으로 순교를 준비한 16살의 무슬림을 체포했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이 허리띠 벨트에 폭탄이 막 장착된 뭐 그런 자폭하는 거죠. 그런 걸 막 하면서 친구한테 야, 나 순교할 거야. 이제 이렇게 자랑하다가 그걸 이제 사전에 정보를 캐치한 이 경찰이 덮쳤는데 잡고 보니까 16살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 7월 달에 이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파리에 무슬림들 어마어마하게 많죠. 또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불법 이민자들 엄청나게 많죠. 이게 지금 안전하게 올림픽이 치러질 것인가 굉장히 걱정스럽다라는 겁니다. 뉴욕 경찰은 콜롬비아대를 점거한 친하마스 시위대 결국 최후 통첩 거부하고 계속 점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 경찰이 들어가서 충돌을 했는데 이제 강제 체포 작전에 들어갔고 어젯밤까지 이 원고를 만드는 어젯밤까지 135명이 체포가 됐었어요. 계속 그 체포는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존슨 미 하원 의장이 여기에 가서 아니 콜롬비아대 총장 당신 뭐하냐? 왜 이렇게까지 방치했냐? 라고 하면서 당신 사임해라 라고 하고 이 혼란이 계속되면 주방위군을 투입할 수 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러시아 전국이 굉장히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 국방부 청사에서 연방보안국 FSB에 긴급 체포된 티무르 이바노프 러시아 국방차관이 기존에 보도된 뇌물 혐의가 아니라 반역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바노프 차관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의 최측근 인사이자 오른팔인 인물인데 이번 숙청을 주도한 인물이 쇼이구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이 전격 체포한 티무르 이바노프 국방차관은 대외적으로 공표된 100만 루블 규모의 뇌물수수 혐의가 아닌 반역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바노프 차관의 체포 직후 격노한 쇼이구 국방장관이 FSB에 전화를 걸어 고성을 질렀다고 러시아 독립매체 아이스토리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FSB 측 관계자 2명을 인용해 고작 부패 혐의 따위였다면 실력자인 이바노프를 체포해 구금할 필요는 없었다라며 이바노프 차관 체포는 그의 반역 혐의와 관련된 보고를 받은 푸틴 대통령이 직접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모스크바 지방법원이 밝힌 이바노프의 구속 사유는 형법 290조 6항 제3자 공모 뇌물수수이고 이 때문에 그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가 세르게이 보로딘도 함께 체포돼 기소됐지만 이들이 체포된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포브스에서 러시아 정부에서 가장 부유한 안보 관련 관료로 선정한 이바노프는 국방부의 자산과 자금, 건설, 주택 및 의료 서비스 등 막대한 예산을 주무르는 실세 차관으로 군림해 왔는데요. 1975년생인 그는 쇼이구가 비상사태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눈에 띄어 2012년 쇼이구가 모스크바 주지사로 갔을 때 부지사로 전격 발탁되었습니다. 쇼이구가 국방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직후 이바노프는 국방부의 건설 사업을 총괄하는 오보론스트로이의 의장을 겸직했는데요. 이와 동시에 쇼이구의 국방개혁 사업이 시작돼 전국 각지의 군사시설들을 현대화하는 공사를 진두지휘하며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쇼이구는 2016년 이바노프를 최연소 국방차관 자리에 앉힌 뒤 군의 이권 사업을 맡기며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안톤 게라센코 우크라이나 내무장관 선임 고문은 이번 이바노프 체포가 쇼이구 측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꼬집었습니다. 러시아 독립 매체들과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이 작업의 배후로 지목한 인물은 차기 대권을 두고 쇼이구 장관과 경쟁 중인 알렉산드르 보르트니코프
연방보안국장,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국가안전보장회의 서기를 꼽고 있는데요. 이번 이바노프 사건의 후속 조치 강도에 따라 쇼이구가 이들에게 이빨을 드러낼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영미권 외신들도 이번 이바노프 사건의 상황 전개에 주목하며 이번 이바노프 숙청을 푸틴이 직접 지시했을 경우 다음 달 7일 새 임기 시작과 함께 쇼이구도 실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모스크바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암투, 과연 최종 승자는 누가 될지 주목됩니다. 네, 쇼이구 국방장관, 푸틴의 최측근으로서 푸틴의 이번 임기 마치면 다음 대선 주자로 거의 지금 항상 거론되는 인물인데 그의 최측근인 예산 담당 차관 이바노프, 이 사람이 전격 구속됐죠. 자, 그런데 4월 22일 날 국방부에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간부회의에 참석했어요. 이바노프가.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전격 체포됐습니다. 자, 여기 동영상 나오는데요. 체포돼서 담배 피러 나온 것 같아요. 이 군인들에게 둘러싸여서 담배 한 대 피고 지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조사받고 있는 중이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체포가 되었을 때 혐의는 뭐냐? 100만 루블의 뇌물을 받았다라는 건데 100만 루블, 우리 돈으로 한 1,500만 원. 그거 받았다고 사람 이 차관을 구속해서 구속기간이 2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15년형 이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 1,500만 원 받았다고 차관을 2달이나 구금하고 그리고는 15년형을 때린다고?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혐의가 뇌물 혐의가 아니라 반역 혐의다 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이냐? 1,500만 원, 그거에 눈이 멀어서 돈 받을 사람이 아니다. 얼마나 권력이 있고 돈이 많으냐 하면 이 소련 시대의 문학가라고 합니다. 제가 이 이름이 너무 복잡해서 외우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인정을 받아서 지금 현재 러시아에서는 위인으로 추앙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이 살던 곳을 문화재로 지정해놨는데 이걸 자기 파티용 별장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문화재인데 파티용 별장으로 쓸 정도로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브스가 이야기하는 안보 관련 관료 중에서 제일 돈 많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미국 제재가 이바노프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바노프는 이혼 상태로 갑니다. 외현상 이혼 상태. 그래서 자기만 지금 러시아에 있고 자기 가족들은 유럽으로 나가 있는 겁니다. 이 여성이 부인인데 유럽 사교계에서 가장 큰 손이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해요. 이 자녀들이에요. 여기 있는 아들 옥스퍼드 대학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 1,500만 원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거 아니겠죠. 자, 그래서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친 크렘린 오신트예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크렘린에서 주는 자료들을 받아서 홍보하는 사람인데 이런 걸 올립니다. 갑자기. 자, 이바노프가 말이야. 이런 거, 이 건물, 이 단지, 또 이 단지 전부 다 85%에서 90% 완공 공정 딱 놔두고 그 다음부터 스톱됐어. 왜냐? 안전진단 들어가 보니까 완전 엉망이더라. 예를 들어서 철근이 있으면 철근 다 빼먹고 이만큼 굵은 철근 넣어야 되는데 이만큼 가는 철근 넣고 예전에 성수대교 무너지고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하던 우리나라 그 시절에 이런 짓 많이 했다. 공사 현장에서 이런 거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다라고 우리 선배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걸 지금 어마어마하게 하고 우리도 2000년대 들어와서 군 현대화 사업하면서 이 전방에 있는 또는 전후방에 있는 모든 우리 육군 막사들, 해공군 막사들 다 바꿨죠. 이거 우리 다 공개 입찰하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이 이바노프가 전부 다 핸들링하면서 이 건설공사 현장에서 엄청나게 돈을 빼먹어서 불을 쌓았다. 근데 혼자 먹었겠냐? 쇼이구하고 같이 나눠 먹었겠죠. 절대 혼자 먹을 리는 없겠죠. 쇼이구가 바보가 아닌데. 자, 그럼 누가 했냐? 바로 이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서기. 이 사람도 이 사람하고 다 같이 72세 동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FSB 연방보안국 국장이죠. 그래서 FSB 국장이 이번 체포를 주도를 했고 그리고 같이 손을 잡았다. 그런데 쇼이구 그리고
이 보르트니코프 또 파트루셰프 이 사람 3명이 푸틴 이후에 차기 대권 주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쇼이구를 제거하는데 둘이 손을 잡았다라는 분석들이 영미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라시모프 총참모장 요즘 안 보이죠? 예. 올해 들어와서 거의 안 보이죠?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정말 왕성하게 다녔는데 올해까지 한 번도 못 봤고 왜 안 보인다, 죽었다, 살았다, 어디 갔다 말도 없어요. 비밀리에 숙청 제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쇼이구의 측근이었던 이 군의 군령권을 잡고 있던 게라시모프를 먼저 제거하고 그리고 군의 예산권, 돈을 가지고 있던 이바노프를 제거하고 쇼이구를 고립시키는 작전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 쇼이구는 반격을 할 수도 있겠죠. 군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냥 당할 것이냐. 그냥 안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체포를 하러 들어온 총책임자가 FSB의 무슨 상장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쇼이구가 전화 걸어서 고함을 지르니까 그 사람이 아니 푸틴 대통령 각하께서 지시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면 푸틴이 지시를 했으면 이 쇼이구는 정말 고립무원이 되는 것이죠. 5월 7일 이전에 뭔가 조치가 있겠죠. 그러면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장악하고 있는 군을 활용해서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그게 러시아의 효리같이 돌아가는 전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살짝 드는데 쇼이구가 그대로 당할지 또 이 예상이 사실인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